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5년 2월 24일 월요일 장 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서 전일 미국 증시가 급락함에 따라 우리도 갭 하락 출발하고 뭐 오전장에는 조금 하락은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락률을 키우지 않는 선에서 서서히 반등하며 어, 이제 양봉으로 마감을 하는 그런 하루였고요. 전체적으로는 진폭이 아주 약한 흐름이었는데 수급적으로는 사실 외국인들의 선현물 매도와 프로그램 비차익의 대체적인 매도세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 오늘 보였던 모습보다는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이 어울리긴 했는데 아무래도 위클리 옵션 만기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위클리 옵션에서의 개인들의 수급이기 때문에 오늘 개인들이 생각보다 콜보다 풋 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모습에 의해서 추가 하락이 크지 않았습니다. 오늘 개인들은 주말 사이에 걱정을 많이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나스닥이 2%나 넘게 떨어졌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상당히 불안한 나머지 이제 하방으로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클리 옵션이 풋옵션이 높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풋옵션 우위에 양매수를 하루 종일 보여준 모습이었고요. 대체적으로는 그 다음에 또 야간에 위클리 풋옵션에서 최대 1300% 정도까지 시세가 분출되며 마감을 했었는데 그보다 더 낮게 올라서 한 2, 300%나 1, 200% 정도만 상승해서 오늘 풋옵션들이 출발했습니다. 위클리 풋옵션이. 그래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싸게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의 개인들도 아침부터 전일보다 올라간 풋옵션을 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래 같으면은 오늘처럼 갭 하락을 보이면 일단은 콜옵션이 무조건 싸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싼 값에 콜옵션으로 몰리면서 출발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은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갭 하락한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많이 밀리지 않으면서 금방 꼬리 달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폭 자체가 너무 약해서 오늘 24년 11월 28일 이후 최저 진폭을 보인 채 1.08%캡 하락 출발 후 마이너스 0.97의 저진폭 양봉 마감을 보였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오늘 많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했던 개인들이 생각보다 올라가지 않아서 출발한 풋옵션에 아침부터 몰리고 그다음에 떨어진 콜옵션도 이제 같이 사면서 일찌감치 양매수가 구축되면서 추가 하락이 제한되고 추가 상승도 제한되는 반등도 제한되는 그런 상태로 오늘 하루 종일 시장이 진행된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선물을 좀 받으면서 출발했죠. 그 받으면서 출발했다라는 것은 전일 매도 포지션에 대해서 일부 단기성 환매수도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즉 외국인들은 오늘 세게 때릴 생각도 없었고요. 최대한 남들이 끌어올려 준다면 위에서 매도를 늘리고 싶다라는 것을 오늘 전체적인 수급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봤고요. 이후에 조금 더 상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신청은 오늘 본주 100만 주였고요. 우선주 13만 5천 주였는데 2시 55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 1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 지수와 2월 댈러스 여는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고요. 일본은 나루히토 일왕의 탄생일로서 23일에 대한 대체 휴일로 휴장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신규 상장주 위너스가 진짜 위너였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공모가 대비 300% 상승 마감을 했는데 공모가 8,500원 대비 300% 상승한 상한가 34,000원에 마감했습니다. 당일 주요 섹터는 오늘 두드러지는 요 네 가지 섹터로 정리해 볼 수 있었고요. 중국발 신종 코로나에 의해서 메디콕스, 진원, 생명과학, 유투바이오, 랩지노믹스, 수젠텍, 진매트릭스, 휴마시스, 시젠, SD바이오센서, 셀리드, 카이노스메드 등이 오늘
수급을 좀 일으켰고요. 정치 테마주에서는 이재명 관련주가 즉 이스타코, 일성건설, 오리엔트전공, 동신건설, CS 등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해운 쪽에서는 이제 미중 해운 분쟁의 수혜로서 HMM이 오늘 거래 대금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다음으로 거의 6천억 가까이 보이면서 올라왔고요. 물론 윗꼬리를 좀 많이 달긴 했지만 어쨌든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따라 흥하해운과 페노션 등도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복구 쪽도 오늘 움직임이 있었는데 현대 에버다임과 대동기어, 일성건설 등이 움직이는 하루를 보였습니다. 자, 주요 에너지원으로는 오늘 당연하게도 위클리 옵션에서 개인 만기일 위클리 옵션의 개인 수급을 봐야 됐고요. 일단은 만기일이기 때문에 수량 먼저 우선시 여긴 다음에 특이한 경우 금액으로 체크를 해야 합니다. 둘 다 봐야 되고요. 금액은 이제 개인들이 얼마나 어느 곳에 베팅을 해서 그 금액을 시장에서 얼마나 녹이고 싶어 할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개인들이 만기날에 금액적으로 만약에 10억 이상 어떤 콜옵션이나 풋옵션 어느 한쪽을 매수한다면 그거를 잡으러 갈 가능성이, 그걸 녹이러 갈 가능성이 높고요. 둘 다 큰 금액을 매수를 한다. 철저하게 묶어두겠다라는 겁니다. 프리를 최대한 빼서 먹으려고 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국인 선물 매수가 이제 매도로 전환하는 포인트. 그다음에 프로그램 비차익이 매도에서 환매수 분위기로 이어지는, 그래서 즉 그 두 에너지가 상쇄시키는 그런 힘들도 그런 에너지들 간의 관계를 좀 파악을 해야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오늘 대체적으로 위클리 옵션 만기 수급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하락 쪽의 분위기가 실렸는데 오늘 개인들이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코스피 코스닥 매수도 했잖아요. 주말에 우려했던 것 대비해 가지고 시장이 좀 괜찮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겁냈던 것을 풀고 좀 받아주는 것도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면서 어쨌든 누르는 수급이 우위였는데 아침에만 반짝 누르고 이제 서서히 회복하는, 이제 횡보하면서 회복하는, 단계적으로 천천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은 어쨌든 이런 에너지가 상쇄되는 힘이 분명히 강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위클리 옵션의 개인 수급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대한 이런 매도하는 쪽에 힘이 밑으로 쓰여지지 않고 위에서 매도하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이런 의도 같은 것들을 조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당일 외국인 선물은 환매수 우위였고요. 단기 성향으로 추정됐고요. 요거는 아침에 판단한 겁니다. 그러다가 외국인 선물은 아침에 환매수를 하다가 이내 매도로 전환돼서 내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는 이제 급락 출발에 놀라서 외국인들이 일단은 매도를 더 크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포지션이었잖아요. 대체적으로 원래는 환매수를 하면서 스위칭이 됐었다가 다시 그 스위칭된 물량을 축소해가지고 이틀 동안 목요일과 금요일에 축소해서 거의 약매수 포지션의 중립 형태로 지금 오늘 장이 출발했기 때문에 일단은 급락 포지션에 필요한 걸 정리하는 모습부터 나타난 것 같습니다. 굳이 먼저 총대 메고 매도를 밑으로 깔아내면서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하락을 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위클리 옵션 만기일 오늘 결제 싸움 진행 과정을 보면요. 1시 48분 기준에 코스피 200은 348.9였고 그 다음에 2시 34분 업데이트 349.2, 그 다음에 동시호가 진입은 349.62로 가는 동안에 업데이트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가장 큰 싸움이 일어났던 이제 347.5 와 350, 이 네 가지를 다 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장중 실시간 방송 때 오늘 개인들이 이 위클리 풋옵션 347.5를 계속 사갖고 붙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0으로 녹이러 가는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차트를 보시면, 자, 347.5 차트를 보시면, 자, 이 구간에서 개인들이 오늘 계속 매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길 바라겠습니까? 요게 올라오길 바라겠죠. 여기 올라오려면은 347.5보다 최소한 코스피 200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것도 많이 내려와야 장중에 혹은 결제 시에 결제를 좋은 가격에 해낼 수 있겠죠. 그런데
당연히 개인들이 이걸 바라는 만큼 시장은 자꾸만 도망가거나 시간을 끌려고 하겠죠. 그게 오늘 장 하루 종일 나타났던 거고요. 천천히 도망가면서도 시간을 끌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철저하게 347.5를 좌절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여기서 많이 손실을 봤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347.5와 350을 크게 상승시킬 만큼 올라오지도 못하는 거였습니다. 이것도 모두 개인들이 전부 다 매수하고 갖고 있었던 거고, 마지막에는 이제 47.5 위클리 콜을 그나마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일부 매수하면서 요거를 좀 살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철저하게 개인들이 많이 들어간 위클리 옵션을 결국에는 0으로 만들든 결제가를 최대한 낮추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던 거고요. 오늘의 핵심은 얘를 죽이는 과정이었던 거. 그래서 제가 장중 라이브 방송 때 이걸 계속 보면서 0.1까지 내려왔으면 이거 0까지 내려가려면 10분의 1 토막이 더 남았다. 0.1에 산 사람들은 0.01까지 또 혹은 0까지 가면은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90% 이상이잖아요. 또 10분의 1 토막이 또 남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시간을 끌거나 아니면 반등하거나 이렇게 포인트가 나올 수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 추정치는 기실현 포함해서 외국인들은 3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은 양매수가 다 녹으면서 12억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투자도 오늘 약간 상승 쪽으로 조금 더 진행이 됐어야 수익이 나는 구조였는데, 수익이 나거나 손실을 더 축소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 오늘 갭 하락 출발의 양매도 포지션이 일단 처음부터 조금 죽으면서 출발하면서 이번 주는 5억의 손실을 보게 되었고요. 기타 법인이 오랜만에 1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점 대비해서 상승하는 포지션을 그린 기타 법인이 수익을 냈습니다. 자, 차트 체크 내용입니다. 자, 오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회원 파생반 교육반에서 제가 8시 41분경에 개장 전에 매일마다 중요한 자리, 당일의 중요한 자리를 주요 매물대 분석과 그다음 옵션 가격을 체크하고 또 기술적인 부분을 접목시켜서 저항과 지지 등 주요 매물대, 주요 자리를 일단은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라인들은 도달하지 않았어요. 진폭이 워낙 작았기 때문에 도달 자체를 하지 않았고, 오늘 의미 있었던 자리는 저항대인 1차 저항대인 348.2였는데요. 제가 오늘 348.2를 1차 저항대로 보면서 그거를 더 활용할 수 있었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거는 이제 라이브 방송 때 언급을 드렸었죠. 오늘 아침에 실제로 여기가 348.2였고 여기가 348.2였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한 틱도 오차가 없었던 날이었고요. 이제 오후에는 만약에 조금 일찍 반등이 나온다면 사실 뚫릴 수도 있었는데, 쭉 늘어지면서 여기서 대체적으로 348.2 부근에서 계속 막히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 진폭이 적어서 원래 먹을 폭도 오늘 적은 날이지만 수급이 상방으로 강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저항대까지 왔는데 매수 쪽으로 강한 게 하나도 없었고, 어차피 개인들은 양매수를 유지하면서도 외국인도 장 초반에 매수는 하긴 했지만 천억도 크게 넘어가지 않는 수준이었고, 프로그램은 파는 상태였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상쇄를 할 건데 상방 힘이 없었다라는 거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이렇게 상방으로 강하지 않을 때는 손절 커트를 잡고 저항대에서 매도를 진입하면 됩니다. 진입하지 않을 이유가 오늘은 전혀 없었던 날로서 활용했다면 누구든지 수익을 조금이라도 낼 수 있었던 그런 날이고요. 오전에 이런 합리적인 수익을 내신다면 오후에는 굳이 수급적으로 또 더 난해해지는 이런 시장에서 굳이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전에 수익을 낼 수 있다면, 특히 아침 시간 1시간 내에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걸로 매매를 종료하시고, 나중에는 혹시나 진짜 큰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정도만 좀 주목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시간은 충분히 다른 걸로 시간을 쓰셔도 좋은 거고요. 나중에 끝나고 복귀를 하는 차원에서 다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목표는 오전
1시간 내에 끝내는 것을 첫 번째 목표. 1시간 내에 도저히 내가 끝낼 포인트를 잡지 못했다. 혹은 시장이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1시간 반에서 오전 내에 끝내는 것을 목표. 식사 시간 들어가기 전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봉 볼벤 상단 돌파는 오버슈팅 구간의 진입 이후에 조정을 보이고 있죠. 자, 여기 구간 이거는 우리 주말 리뷰 영상 때도 그리고 지난주 리뷰 영상 때 계속 언급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여기 내려오는 주황색 볼벤을 일시적으로 돌파했다면 얘는 단기 과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수일 내에 그 밑으로 정상적으로 돌아오려고 한다. 근데 하나, 둘, 3일째 지금 볼벤 하단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단 돌파된 빗각 추세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거는 저 밑에서 올라오는 여기 라인들입니다. 오늘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게 연속적으로 지지받고 다시 끌어올릴지 아니면 결국엔 지지받은 자리가 뚫릴지는 이제 외국인에 달려 있는데 외국인이 지금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여기서 11월 11일 자리를 돌파해서 스위칭이 됐던 때 다시 복귀를 해보면요.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11월 11일 자리 거기를 올라서기 시작하면은 시장은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요 자리 여기는 통과하지 못했고 여기서 통과해서 스위칭해서 더 올렸죠. 그러나 그게 오래가지 않고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단기 과열을 맞아서 다시 내려오고 그 전에 위에서 또 스위칭했던 매수 포지션을 대폭 줄이는 3일 연속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나왔죠.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지금 다시 기로에 놓였습니다. 어떤 기로? 지금 이렇게 반등 빗각 추세대에 또 직면해 있다라는 겁니다. 돌파됐던 자리는 일단 지지 역할을 하죠. 돌파됐던 자리는 일단 지지 역할을 하다가 여기서 뚫어내는지 여기서 지키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거의 무포지션, 거의 방향성을 지금 체크할 수 없는 중립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방향성을 결정을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어쨌든 외국인이 지금 중립에서 만기까지 남은 시간 동안에 지금 만기가 이제 12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이제 뭐 아주 넉넉하다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막판에 3월 만기를 앞두고 포지셔닝을 어디로 취하는지 한 2, 3일 연속으로 취하거나 아니면 하루 1조 원대 빵 하고 터트리거나 하는 것들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이 잘하시는 분들 그리고 연습하시는 분들의 매매 일지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매매 일지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매매하시는지 같이 꼼꼼하게 공부를 해보시고 복기를 해보시면서 직접 또 내가 오늘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매매를 했는지 꼭 한번 올려보시고 한 번으로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매일마다 한 1년 이상 계속 꾸준히 올려보시면서 복귀하고 생각하고 내가 진입한 그 포지션을 남에게 설득을 하고 설명하고 근거를 댈 수 있는 지경으로 올라온다면 자연스럽게 내공이 커지면서 수익이 생기는 그런 수익이 꾸준하게 쌓이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KMN님 대표적으로 KMN님의 매매 일지를 보면요. 오늘 보시면 아까 전에 348.2 라인을 잘하시는 분도 다 활용을 하잖아요. 중산이 1차 저항 그리고 직접 그린 저항이 만나서 신규 매도 포지션을 진입하고 같은 위치에서 또 한 번 매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전일 오버나잇으로 한 숏 포지션 덕분에 이렇게 큰 수익이 나게 되었는데요. 그거 아니어도 오버나잇에 대한 압박이 크지 않아도 결국에는 장중에 포지션만 잘 들어가면 오늘같이 횡보로 지루하게 흘러가더라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 매매 어디서 하셨어요? 2번, 4번에서 매도를 하셨다고 하죠. 왜요? 핑크 라인 제가 드린 라인, 그 다음에 검정색 라인 KMN님께서 직접 설정하신 라인 겹치니까 매도를 카트 잡고 안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셔서 오늘 옵션 결제까지도 효율적으로 살릴 수 있을 만한 옵션 결제까지 350 위클리 풋은 매도하고 347.5 위클리 콜은 매수를 해서
자, 개인들의 풋옵션을 녹이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었으니까 그거는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결제를 시켜줄 가장 가능성이 높은 347.5 콜에 대해서는 매수를 하면서 또 보충 35만원 정도 보충하는 그런 매매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1000만원의 수익을 오늘 보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일당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많은 댓글과 관심, 그리고 건설적인 소통 댓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월 3일 이후 반등 구간이죠. 지금 보시면, 자, 일봉으로 다시 보시면, 자, 여기서 2월 3일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후로 지금 반등 구간에 있는 거죠. 뭐 추세를 깬 것도 아닌데 아직까지는 반등 구간에 있다고 봐야죠.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왔지만,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의 이제 조정 때는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글입니다. 이거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일요일에 올려드렸던, 토요일 밤에 올려드렸던 리뷰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346.85가 76.4% 자리고, 이거는 금요일 야간 선물과 월요일 본장에서 이미 도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 밑각 추세대를 체크하자 말씀드렸죠. 오늘 거기를 지지받은 모습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하락 쪽으로 더 진행된다. 이거는 이제 조정 때니까 하락을 먼저 보는 거예요. 하락 쪽으로 조금 더 외국인들이 재스위칭 해가지고 내려오는 경우에 61.8짜리 341.9, 50%짜리 337.9 정도를 이번 주에 좀 주의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반등으로 가면 갭부터 메우는 것부터 첫 번째 숙제를 하는지부터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총평민 마무리하겠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 개인은 위클리 풋 347.5를 철저하게 살려주지 않으려는 움직임 하에 매도 수급 대비 선방하는 모습이 하루 종일 연출되었습니다. 최대한 붙잡아 놓고 350에 대해 동전을 세우며, 동전을 세웠다라는 것은 만기 결제가 350에 거의 가깝게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제 때 350 콜옵션도 죽고요, 350 풋옵션도 죽겠죠. 그렇게 되면서 동전 세우기, 우리가 뭐 카지노에 가면은 어떻게 뭐 그 홀짝도 하잖아요. 그 보면 이제 쫙 이렇게 룰렛을 돌리면 홀수와 짝수가 이렇게 배팅이 있는데, 이게 5대5가 아니라 실제로는 0과 00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우리는 옵션에서 동전 세우기라고 하는데, 350이라고 기준을 잡으면 350 위와 아래가 있는데, 그럼 위로 가면 이제 콜옵션이 이기는 거고, 아래로 많이 가면 풋옵션이 이기는 건데, 어떻게 돼요? 350에 동전을 세워버린다. 확률이 낮은데 여기로 가까이 바짝 붙여놓으면은 이도저도 못 먹는 프리만, 옵션 프리만 0에 가까워지는 형태로 옵션을 매수한 쪽에, 주로 개인인데 개인 쪽에 손실이 커지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어쨌든 오늘 대놓고 350에 대한 동전을 세우며 개인 콜풋을 모두 잡는 모습이 연출됐고요. 위클리 만기일은 아주 특별한 형태가 아니면 개인 위클리 옵션 수급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진입하는 옵션 중 어떤 것을 가장 살려주지 않을 것인가, 어떤 개인들이 들어가는 옵션 행사가를 0에 가깝게 혹은 0으로 녹일 것인가 등을 생각해야 하는 만기일인 겁니다. 내일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열려서 금리 결정이 있는데요. 채권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확률은 55%, 동결 확률을 45%로 보고 있으나, 즉 큰 차이 없이 보고 있으나 시장은 매파적 인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변곡 구간에 도달한 것 같고요. 자, 오랜만에 코스닥도 좀 살펴보면은, 코스닥은 이렇게 지금 자, 요날 12월 9일 이후로 이렇게 반등을 잘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100% 자리로 지금 굉장히 라인이 많이 겹쳐 있죠. 조금 다소 복잡해 보이더라도 여기 차트의 위치는 보이잖아요. 자, 보시면 8월 5일 이후로 반등할 때 고점, 그 다음에 뒤에 9월 달에 저점 찍고 반등할 때의 고점이 지금 와서 만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변곡의 후보가 되겠죠. 결국엔 저항대에 또 막혀서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만큼은 지난번에 만들었던, 작년 여름에 만들었던 저항대를 뚫고 올라서서 다음 라인으로 향해 갈 것이냐가 결정되는 변곡 구간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가 변곡 구간 어떻게 본다고요? 수학적으로는 3차 함수만 변곡점이라고 하죠. 변곡점.
자, 이렇게. 그런데 증시에서는 2차 함수의 극점까지도 변곡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즉 변곡 구간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는 상승 쪽으로, 하락 쪽으로 뚜렷하게 이후에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요. 자, 그렇게 되려면 변동성이 생겨야 되는데 코스닥은 변동성을 보는 세 가지 섹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이끄는 2차 전지 섹터들. 아유, 2차 전지 섹터들. 자, 2차 전지 탑10 지수를 좀 보면요. 선물 쪽에서 아니 지수 쪽에서 KRX 2차 전지 탑10 지수를 보면은, 자, 정말 많이 내려갔던 2차 전지 탑10 지수가 바닥을 찍고 서서히 돌리고 있는 모습에 최근에 코스닥은 긍정적이었던 거죠. 자, 이게 여기까지 이어질지 도달할지 막힐지 등을 파악을 해야 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에 결정이 나겠네요. 그 다음에 바이오 섹터가 코스닥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죠. 코스닥 제약을 살펴보면은, 자, 얘 또한 지금 반등을 이어주면서 최근 들어서 반도체와 바이오 중심으로 코스닥이 많이 반등을 하면서 최근에 가까운 시기에는 2차 전지까지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근데 보시면 바이오 지수가 여기 보시면 여기서 닿았던 볼벤이 지금 넘어갔죠. 아까 우리 선물 지수처럼 볼벤 상단을 넘어가면서 일시적인 저항대를 돌파해서 단기 과열 구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후에 돌파하고 볼린저 밴드와 같이 타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끝내 여기서 막혀서 공간을 열고 내려오는지가 코스닥에서 변곡 구간에서 행동하는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반도체 중에 이제 코스닥 일반 전기전자 섹터가 있는데, 자, 이거는 정말 많이 하락했다가 무난하게 천천히 올라서서 구름대 위로 안착을 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의한 상승세, 전기전자 업종에 의한 상승세도 나쁘지 않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코스닥 변곡점 구간에 도달한 것 같으니 코스닥의 향후 한 달 정도의 큰 변동성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2.4로 21일 연속 백어데이션 마감에 올해 들어 30번째 백어데이션 마감을 기록하고 있고요. 2월 배당 효과를 고려한다면 정상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0.8에서 마이너스 1.8 정도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는 배당액 지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어서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이론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3인 것을 고려해 약간의 백어데이션으로 인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2월 배당이 끝나면 콘텐고 시장으로, 즉 일반 정상 시장으로 선물 시장이 더 선물보다 코스피 현물이 낮은 코스피 200 지수가 더 낮은 정상 시장으로의 회귀, 자연스러운 전환도 가능하니 3월이 되었을 때 베이시스의 변화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속 백어데이션은 대표적으로 IMF 당시 저점과 코로나 팬데믹 당시 저점처럼 향후 저평가된 선물의 매수세와 고평가된 현물의 매도세가 많이 나오면서 콘텐고로 완만하게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백어데이션이 지속된다고 해서 추가 하락장을 가져오지는 않으나 선물의 상대적 약세로 인해 향후 전망이 부정적인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이기에 언제든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가 및 마무리 내용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현물과 여기 원래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 뺄게요. 삼성전자는 현물과 선물 모두 57,300원 마감했고요. 외국인은 22만 주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이제 본주 100만 주, 우선주 13만 5천 주를 신청했고요. 2시 55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 체크 중에서 오늘 5만 7천 원 소매물대를 지난주에 투입을 시켰는데요. 오늘 5만 7천 원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보유 비중 56%로 상당히 높은 상태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줄이는 동안에 하이닉스는 사들이는 시간이 있었죠.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만 5,500억의 선물 매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를 한 달 정도 앞두고 현물 비중을 줄이면서 선물 매도 포지션을 함께 청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현물 비중을 줄이고 그 다음에 현물 비중을 줄이면서 선물 매도 비중을 줄이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작년 여름에 삼성전자가 고점에서 보였던 그런 행동과 원리적으로 유사합니다. 삼성전자 지금 보시면 SK하이닉스의 파란 선, 지금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삼성전자는 그 위치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삼성전자는
보시다시피 작년 7월에 계속 7월까지 외국인들은 보유 비중을 56.5%까지 높여왔는데, 자 여기서 선물 매도를 어떤 식으로 잡히죠? 이게 개인들이 갑자기 슈퍼개미 중심으로 6천억에서 7천억 가량의 이거 전후에 대량 선물 매수 물량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물 매수 물량이 개인들한테 들어오니까 자연스럽게 반대 포지션, 반대 투자 주체들은, 즉 외국인과 기관들은 6, 7천억의 매도 포지션을 잡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와 선물 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5개월 정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자, 외국인 수급은 신규 매도 우위로 1,504억 매도 마감을 했고요. 스위칭 이후, 스위칭은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밑에서 갖고 있다가 올라오면서 매수로 전환했다라는 거 아까 전에 앞전에서 설명을 드렸죠. 3일 연속 매도로, 자 여기 구간입니다. 포지션이 다시 중립형 약 매수 포지션으로 바뀌어 있고요. 목요일 위클리 옵션,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 남은 목요일 위클리 옵션으로 오늘 종가 부근에 양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양매수한 걸 어떤 걸 했는지 보니까 위클리 콜옵션에서 메인은 350 위클리 콜옵션 중심 주변부로 매수를 해줬고요. 매수한 풋옵션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등가를 공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위클리 풋옵션은 메인으로 352.5 위클리 풋옵션을 샀는데, 요거는 요 밑으로 샀는데 상당히 비싼 내가 옵션입니다. 근데 그 비싼 거를 많이 샀기 때문에 외가 풋을 많이 산 것보다는 매도의 화력이 조금 낮을 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1114억 매도를 했고요.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 매도 누적이 12조 1473억이 진행되고 있고요. 자, 환율은 금리 결정을 앞두고 하루 앞두고 금리 인하가 경기 부진을 일부 상쇄시키면 원화가 강세 압력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거란 전망에 미리 움직이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오늘 달러 선물을 9,145억이나 대량 매도하며 정규장에 1,425.3원까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1,440원에 대한 단기 회복 여부와 1,410원까지 밀리는지,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지 이제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향후 3월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월은 다 끝나가니까요. 자, 그리고 변동성 지수입니다. 오늘 변동성 지수 차트를 보시면 갭 상승 후 음봉으로 내려왔는데요. 갭 상승은 오늘 갭 하락 급락에 반응을 한 거죠. 4.51% 상승한 19.48로 음봉 마감했고요. 하단 지지라인 이탈 및 지지 반응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되겠고, 갑작스러운 15%에서 30%짜리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럴 때는 큰 변동성, 특히나 하방으로의 변동성 확률이 더 높습니다. 상방으로 가려면 비정상적으로 오버슈팅, 단기 급등이 정말 크게 나와야 합니다. 뭐 볼벤 상단으로 다시 들어간다든가 강하게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올라도 변동성 지수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텔레그램방, 구독자 텔레그램방과 구독자 네이버 카페에 아직도 입장하지 않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에 있는 안내글 보시고 구독 인증하시고 신청하셔서 합류하시고 같이 공부해 나가셔서 내공을 쌓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